전환길이가 지금 이 국면에 커밍아웃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얼른 빨리 대통령으로서 직무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 아시고는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국민밖에 없다고 여러분들께 전해달라고 저에게 전화해왔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극우였기 때문에 극우 세력이 총 걸려하니까 이때 나도 커밍아웃 하자 해가지고 저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더 중요한 동기가 있다. 그게 뭐냐? 돈이다. 경제적인 이유다라는 거죠. 전환길이가 한국사 일타 강사로 유명하다 보니까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몇 번 나왔어요. 재작년에 나와가지고는 내가 올해 세금을 15억 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내가 세금을 25억 냈다. 많이 낼 때는 세금을 30억도 내봤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업계에서 추산하는 전환길의 연봉은 40억 미만이에요. 30억에서 40억. 연봉이라고 하는 게 온라인 강의료 수입의 일부, 이제 학원하고 나눠 갖는 거죠. 교육업체랑. 그리고 뭐 교재비라든가 등등인데, 공무원 수험 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쪼그라들었어요. 작년에 구급 공무원 시험 응시 인원이 10만 3,500명이에요. 4년 전에 비해서 무려 44%가 감소를 했어요. 44%. 절반 이상, 불과 4년 새에 절반 가까이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면은 전환길이 자기가 세금을 30억도 내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4년 전, 5년 전 한창 공무원 수험 시장이 잘 나갈 때 작년에 자기가 25억 세금을 내봤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수입이 줄었다. 많이 수입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 수험 시장에 진출해 있는 교육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작년까지 전환길이 소속돼 있던 데가 어디냐? 가장 큰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 교육이 운영하는 메가공무원이라는 업체에 강사로 소속돼 있었어요. 그런데 메가스터디 교육이 메가공무원을 접었어요. 다른 데로 넘겼어요. 넥스트 스타디라고 하는 업체, 적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넘겼어요. 그러면은 전환길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망은 더 안 좋아요. 지금 저출생 때문에 젊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공무원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가지고 더더군다나 공무원 시험을 또 안 봐요. 그러면은 최근 4년 사이에 계속 줄어들고 앞으로도 계속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연봉이 30억, 40억이 아니라 10억, 20억으로 줄어들고 한 자리 사이로 줄어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전환길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떼돈을 벌고 있네요. 슈퍼챗으로만 막 1억 2천만 원, 3천만 원 한 달에 이렇게 번다는 거를 전환길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자기 수업 영상을 업로드하던 꽃보다 전환길이라고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극우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부정선거 음모론, 중국 음모론, 빨갱이 음모론, 공산 전체주의 국가 음모론, 이걸 막 올리니까 극우 세력에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월 19일 날 구독자 수가 57만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2월 14일 기준으로 124만 명이에요. 2배 이상 늘었어요. 불과 3주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었고,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이달에 꽃보다 전환길에 유튜브 수입이 얼마나 될지 구글에서 이제 광고를 붙여가지고 나눠주거든요. 그걸 봤더니 1억 1,700만 원이에요. 1년이면 14억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구독자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연간 수입이, 유튜브 수입이 20억, 30억은 금방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최근 4년 사이에 공무원 수험 시간이 급격히 쪼그라들었고 앞으로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득이 지금 많이 줄고 있는데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소득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자기가 커밍아웃하고 여기에 뛰어들었다.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환길은 교육자입니까? 장사꾼입니까? 아무리 사교육 시장에 있다고 그래도 한국사 강사잖아요. 제도권 교육에 들어와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이렇게 주입해서는 안 돼요. 그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교육 시장의 강사들은 그런 규제를 받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강사고 교육자가 기본 아닙니까? 사실 10대, 20대 이런 젊은이들은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스폰지처럼 흡수를 하면서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대예요. 그런 학생들한테 자기의 극우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요? 지금 전환길은 유튜브 이외에 온라인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카페의 목적은 수업 카페예요. 한국사, 전환길한테 온라인으로 한국사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거, 의문점 같은 거를 띄우면은 전환길이 답변을 해주는 수업용 카페인데 최근에 유튜브처럼 정치 커뮤니티로 변질돼 버렸어요. 전환길이 자기의 극우적 주장들을 막 거기에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 사이에 제가 댓글을 몇 개 봤더니 어떤 의견들이 올라오느냐. 아니, 수험 정보 얻으려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수업 카페를 정치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왜 지금 공무원 시험 몇 달 안 남았는데 거기는 신경을 안 써주시고 왜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주입하는 데만 혈안이 돼 계십니까? 이런 식의 지금 그 비판, 수험생들의 비판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전환길이 작년 예능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꿈에서라도 거짓말 하지 마라.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앞으로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환길 씨한테 묻고 싶어요. 전환길 씨, 당신은 교육자입니까? 장사꾼입니까? 아니면 극우 선동꾼입니까? 10대, 20대 젊은 학생들한테 당신의 극우적인 그런 의견을 주입하는 거, 극우적인 가치관을 퍼뜨리는 거, 부정선거 음모론, 공산주의 전체국가 음모론, 중국 음모론을 주입하는 게 과연 교육자로서의 올바른 태도입니까? 당신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까?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지학의 경제버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